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월 10일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개편한 이후 아주 공격적인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작은 것들부터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이슈 메이커가 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게 필요하죠. 선거 국면에서는 대선 후보라면 이게 논란이 되든 안 되든 끊임없이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리드해 나가는 이런 이슈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반가운데 지난 6일부터 내놓고 있는 아주 짤막짤막한 공약들이 지금 상당한 여론의 관심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줄짜리 공약을 차례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가장 먼저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이 한 줄을 올렸습니다.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뒤에 무고죄 처벌 강화를 같이 올렸다라는 게 중요하죠. 저것은 성범죄 이슈를 뭔가 페미니즘 이슈로 몰고 가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7일 여성가족부 폐지, 이 한 줄을 올렸습니다. 이게 상당한 지금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2030 남성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상당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성임을 밝힌 분들도 역시나 여가부 폐지에 찬성한다, 이런 댓글을 달고 있는데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뭔가 다른 기구로 전환을 해야 되느냐. 어쨌든 이런 논란이 있는 이슈를 던졌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어서 어제 9일에는 또 한 줄 이렇게 올렸습니다. 병사 봉급 월 200만 원. 현행 병장 월급이 월 67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상당한 폭으로 인상한 금액이죠. 월 200만 원의 월급을 보장하겠다, 이런 공약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윤 후보 측은 저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 줄짜리 아주 짤막하게 저런 메시지를 내놓고 그 이후에 아주 자세한 디테일한 상황은 기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공약의 전체 내용을 풀어나가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잠시 후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이뿐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트랙은 지금 59초 공약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사람이 출연합니다. 윤석열 후보 외에도 이준석 대표, 그리고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 이 세 사람이 등장해서 저도 이 영상을 봤는데 상당히 재밌고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이해가 잘 되게끔 영상을 잘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쉬운 주제를 잘 선택해서 이게 왜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잘 설명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선대위 역할이죠. 후보가 가진 철학, 생각, 정책들을 어떻게 하면 강렬하고 또 간결한 메시지로 응축을 해서 국민들에게 잘 전파하고 또 국민들을 잘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선대위의 역할과 고민이 있는 것인데 그동안 사실 이 부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아주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서 아주 반갑습니다. 이 59초 공약 영상을 통해서 담은 내용들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지하철 정기권이 버스 환승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걸 확대해 나가겠다. 두 번째는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하니 지금 시내버스는 그나마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있는데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버스에는 리프트 장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더라. 그래서 휠체어 가지고는 탈 수가 없다. 이걸 개선하겠다. 세 번째는 법인 차량을 탈세 목적으로 구입을 해서 개인 용도로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배경이 법인 차량과 개인 차량이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번호판부터라도 색깔을 다르게 도입을 해서 법인 차량을
뭔가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즉 탈세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것, 이걸 막겠다. 자, 네 번째는 전기차 충전 요금이 갈수록 인상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늘더니 이제는 400원대까지 올린다고 하더라. 지금 환경 문제도 걸려 있는데 우리는 5년 동안 전기차 충전 요금을 동결하겠다. 지금 이 네 가지가 59초 공약 영상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한 줄로 제시했던 공약들을 좀 더 구체화시킨 그 디테일한 내용을 페이스북을 통해 또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병사 월급 월 200만 원 공약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통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내용 보시면 병사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다. 이제는 젊은 청년들의 헌신에 국가가 답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들에게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서 취업난으로 사회 진출은 늦어지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군 복무 중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국가가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자산 형성을 위해 최소한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겠다. 국방의 의무를 희생만이 아닌 존중으로 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에 흘러간 혈세를 차단하겠다. 엄격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으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이 공약에 아주 적극 공감한다라는 이런 뜻을 역시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는데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대 초반의 남성들에게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겠느냐, 한 달에 200만 원 안 받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안타깝게도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너무 급격한 인상 아니냐라는 그 의견에 대해선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급격하게 인상해도 충분하지 않은 보상이기 때문이다. 가장 창의적이고 또 자유롭고 해보고 싶은 것이 많은 시기에 젊은 세대가 그것을 접고 다른 국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면 우리 사회는 그들이 전역했을 때 복무 기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창의와 자유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무리 복무 환경을 개선해도 사회에 나와서 다시 학비를 벌기 위해 또 꿈을 실현할 자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노력해야 하는 전역한 용사가 있다면 그 기간이라도 단축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후보의 생각에 저는 깊이 공감한다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이 외에도 윤석열 후보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 또 학교 교육에 있어서 컴퓨터 코딩 교육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아주 지금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주 내부 분열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좋은 공약들을 정말 국민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또 국민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도록 아주 강렬하고도 간결한 메시지로 만들어서 좋은 이런 아젠다들이 계속 나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공약만 보더라도 누가 봐도 아, 이재명보다는 훨씬 낫구나. 이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겠구나 라는 이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